여러분, 정년이 연장된다. 어떻게 생각하면 엄청 희소식이죠. 60세 정년이 60세까지가 돼 있는데 이게 연장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말입니다. 아마 공기업에 있는 사람들, 대기업에 있는 사람들, 뭐 회사원들, 이런 사람들은요, 정년이 연장된다는 이 소식 하나만으로도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있는 사람들은 속으로 웃을 겁니다. 반면에 청년들이 웃을 수 있을까? 청년이들. 안 그래도 지금 청년들은 취업을 못해서 난리잖아요. 체감 실업률이 25%를 훌쩍 넘어서잖아요. 4명 중에 한 사람이 지금 놀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정년을 또 연장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거 또 한숨을 쉴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굉장히 난해한 분석이 가능합니다. 자, 일단 정부가 왜 정년 연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지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일단 생산 연령 인구 나이 기준을 상향 조정합니다. 지금까지는 15세에서 64세까지였습니다. 이 15세에서 64세를 15세에서 69세로 연장을 합니다. 69세로. 그러면 정년이 지금 60세잖아요. 그죠? 60세잖아. 그러면 이게 64세에서 60세가 정년이었으니까 69세가 되면 정년도 60세에서 좀 더 65세나 64세로 늘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충분히 그렇게 인식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왜 정부가 이렇게 논란이 될지도 모르는데, 논란이 될지도 모릅니다. 회사 다니는 사람은 굉장히 좋을 수가 있지만 청년 입장에서도 안 좋고요. 게다가 조기 퇴직하는 사람들에게도 안 좋아요. 조기 퇴직하는 사람들. 왜 안 좋은가요? 이게 쉽게 말하면 이 사회보장 제도가 대부분 뭐 65세, 62세 뭐 이렇게 맞춰져 있는데 정년이 늘어나면 이것도 뒤로 밀릴 거 아니에요. 이것도. 그러면 배고픔이 더 오래 갈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렇게 꺼냈다는 것은 그만한 사정은 있습니다. 솔직히. 그만한 사정. 바로 이 사정입니다. 인구가 폭감하고 있어요. 인구가 이대로 줄어가면 대한민국의 생산 연령 인구가 2020년에 3,783만 명이었던 것이 2070년에 가면 1,747만 명으로 그야말로 폭꼬꾸라집니다. 완전히 꼬꾸라져요. 여기에다가 유소년 인구도 엄청나게 줄어들고요. 유소년 인구도. 쉽게 말하면 출산율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 경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경제가. 우리 사회 자체가 이렇게 되면 노인들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사태가 굉장히 크게 벌어지는 겁니다. 노인들을 부양해야 되는. 진짜 심각한 사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는 경제대로 망가질 거고요. 실제 OECD에서 예측한 거, 그것도 보면 2060년에 가면 대한민국은 잠재 성장률이 0.08, 0.08로 가서 마이너스로 간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예요. 그 정도로 인구가 줄어들면 그에 따라서 우리 경제도 규모도 줄어들고 경제의 어떤 성장성도 줄어들고 노인 인구에 대한 부양도 폭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통계청에서 발표한 것도 보면요. 100명이 2070년에 가면 노인 101명을 부양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청년 한 사람, 생산 연령 인구 한 사람이 말입니다. 노인 한 사람을 무조건 부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혼자 월급 2배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나요? 혼자 월급 2배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 이렇게 되면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우리 경제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무너질 수밖에.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이대로 계속 가서는 안 되겠다. 인구 절벽이 계속이 되면 생산에 문제가 생기고 고용에 문제가 생기고 소비에 문제가 생겨서 결국 투자까지도 감소하는, 이게 악순환이 돼서 한국 경제까지 쪼그라드는 그런 사태까지 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든 늘려가야 되겠다 이렇게 예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추계한 건 그렇습니다. 이게 정년을 생산 연령 인구 나이 기준을 64세까지 해서 69세까지 높이면 말입니다.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달라지는 게 뭔가 하면 이게 좀 적어진다는 거예요. 2070년에 가더라도요. 74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74명. 지금 2070년에 가면 노인을 부양하는 인구가 100명당 101명을 부양해야 되잖아요. 100.6명을 부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생산 가능 인구를 69세로 할 때는 74.4명으로 줄어들고요. 2040년에는 100명이 40명을 부양해야 되는. 그러니까 부담이 많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예요. 부담이. 그래서 이거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요. 청년도 청년이지만 이게 일자리가 없이 늙어 가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뭐 저처럼 이렇게 개인 사업자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개인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빨리 받고 싶어요. 뭘 빨리 받고 싶으냐? 기초연금도 받고 싶고 일자리도 받고 싶고 국가 예방접종도 무료로 받고 싶고요. 건강보험 혜택도 많이 받고 싶어요. 돌봄 서비스도 받고 싶고요. 장기 요양병원에 보험에 대한 것도 받고 싶고 지하철 무임승차권도 받고 이게 65세만 됐거든요. 65세만. 이게 만약에 정년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가만히 안 놔둘 겁니다. 그럼 70세로 늘릴 수도 있어요. 70세로. 70세로. 5년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직장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혜택들이 다 날아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다가 고령자 지원하는 정책 중에 65세가 되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도 65세로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근로자 정년 고령자 고용 지원도 60세까지 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안 된다는 거. 어려도 만약에 줄어도 60세가 되는 건 70세로 다 간다는 이야기예요. 70세로. 65세로 다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65세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계력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베이비 부모 세대들 진짜 고생 많았거든요. 이들에게 우리는 저도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에 근접한 세대긴 한데요. 63년생까지가 베이비 부모 세대에 들어가잖아요. 이들은 진짜 고생이 많았어요. 산업화 시대에 그야말로 밥 굶어가면서 신발이 다 떨어질 때까지 너덜너덜할 때까지 신어가면서 일해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발전시켜 나갔거든요. 근데 이들에게 우리는 우리 젊은이들이나 많은 사람들은 고마워해야 되고 이들의 어떤 부양을 열심히 해줘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워낙 지금 경제를 개판으로 운영하니까 죄송합니다. 그냥 개판이라 쓰겠습니다. 그냥. 개판으로 운영하니까 이제는 이것마저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기획재정부에서 이런 걸 들고 나온 게 꼼수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꼼수같이. 왜냐하면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게 정년을 높여서 국민연금에 대한 부담감, 연금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왔잖아요. 왜 연금개혁 안 하냐 너네들은. 문재인 정부는 도대체 뭘 했느냐. 노무현 정부 때만 하더라도 연금개혁에서 어떻게 하면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가져가면서 국세에서 덜 빠져나가게 만들었는데 문재인 정부는 손도 안 댔지 않느냐. 지금 대통령들도 마찬가지, 대통령 후보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재명 경기도지사 한마디도 아직까지 안 꺼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도 한마디도 안 꺼냈습니다. 연금개혁과 관련돼서. 왜냐하면 표기 때문에. 표와 아주 직결되기 때문에. 연금이라는 게 여러분 보세요. 연금이라는 게 8개잖아요. 8개. 이거 계획하기 진짜 쉽지 않거든요. 자, 보험이 4개고요. 연금이 4개입니다. 보험만 하더라도 건강보험 있죠. 장기요양보험 있죠. 산재보험 있죠. 고용보험 있습니다. 이 4개 중에 온전한 건 뭐가 있습니까? 솔직히 온전한 건 거의 없습니다. 건강보험도 그렇고요. 장기요양보험도 그렇고요. 고용보험은 이미 고갈 났고요. 산재보험도 마찬가지로 어려워지고 있고요. 여기다가 연금 보자고. 연금 4대 연금도 있잖아요. 연금. 국민연금 있잖아요. 국민연금도 고갈되기 2056년이면 고갈된다고 하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사학연금 있죠. 공무원연금 있죠. 군인연금 있습니다. 이게 사학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이나 이것도 진짜 어려워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도 정부 지원금이 다 들어가는 곳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이걸 개혁해서 세금을 덜 나가게, 올해가 아마 12조 넘게 나가죠. 12조 넘게 나갈 겁니다. 아마. 이게 좀 덜 나가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런 걸 전혀 손 안 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꼼수를 부려서 정년을 높이고 또 연금 기준을 더 뒤로 미루면 이게 좀 좋아지잖아요. 그죠? 수지 개선이 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꼼수를 내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요. 사실 그런 거는 있어요. 솔직히 정년이 연장된다. 지금 저도 나이가 50대 중반인데 아직 50대 이제 후반으로 아직 안 갔거든요. 중반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 더 하고 싶어 하죠. 일 더 하고 싶어 해요. 지금 뭐 펄펄한데 뭐 정신은 멀쩡하다고 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년 연장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게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또 뺏는다는 거 이게 문제죠. 사실 기업들은 자동화를 하면서 인력 대체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인력 대체를. 그러면서 인력이 덜 들어가는 그런 생산 시스템 중심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젊은이들의 취업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것. 게다가 우리 경제 자체가 기업을 적대시했기 때문에 일자리가 안 만들어지는 것. 이런 것까지 겹쳐 있거든요. 어쨌든 참 안타까운 현실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일을 더 할 수 있는 시대를 만드는 것. 저는 뭐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걸 하니까 꼼수처럼 느껴져서요. 그게 답답해 볼 뿐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일할 수 있는 시기에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국부를 많이 쌓아서 산업화 시대에 고생했던 사람들에 대한 보답을 하는 것.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만큼 정년 연장은 논란의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이 논란의 여지는 계속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